콜롬비아전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콜롬비아전은 이전과 달리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언더독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벤투 감독의 전술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에 이은 공격 지역에서 빠른 마무리가 잘 드러났습니다. 경기를 잘 끌고 왔으나 후반전 막판 선수 교체 이후 전술 변화는 패착이었습니다. 볼리비아전과 마찬가지로 4-4-2 다이아로 나섰지만 볼리비아전이 우리가 강팀일 때의 경기 컨셉이었다면 콜롬비아전은 언더독 스탠스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빌드업 시 중앙 미드필더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과 풀백들도 낮은 위치에 머무른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비 대형과 공격 대형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은 것은 수비 전환 시 빠르게 대형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측면 높은 위치에는 측면 미드필더가 벌려서 자리를 선점하였는데 콜롬비아전에는 이런 전환 장면이 거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전환은 상대의 수비가 몰려있을 때 한 번의 수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 상대 수비 대형은 다같이 물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자주 시도하여 성공하면 상대의 체력 고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체력 고갈이나 수비 집중력 등의 이유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면 벌어진 공간을 공략하여 공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환 패스를 잘하는 팀은 상대의 압박을 잘 벗어날 뿐 아니라 공격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전에 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비 대형을 흔들지 못해 압박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풀백이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풀백에게 볼이 투입되었을 때 압박을 바로 받게 되면서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압박이 덜한 위치에서 편하게 받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경기 운영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에 선수가 비어있지만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정우영은 수비 라인보다 앞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높은 위치에서도 반대 전환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풀백들의 위치도 이전 경기들보다 밑에 머물렀고 측면 높은 지역에는 측면 미드필더가 넓게 벌려서 볼을 받았습니다. 풀백이 평소보다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볼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볼 처리에서 불안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기초 빌드업 과정에서 타겟점을 찾지 못하였고 롱볼 위주의 공격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풀백이 기존의 빌드업 대응을 갖추지 않고 포지션을 고수하면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환을 하지 못해 상대의 압박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고 볼 전개가 어려워졌습니다. 수비 밸런스를 고려한 벤투 감독의 조치였지만 오히려 상대의 압박을 떨쳐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의 빌드업 대응에 맞춰 압박을 펼쳤는데 콜롬비아가 중원을 거치는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컨셉은 간단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발했고 볼을 끊어낸 이후에는 빠르게 공격지역 중앙에서 연계를 펼쳤습니다. 이 공격지역에서의 연계의 합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언더독 스탠스를 취했지만 소극적인 경기를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콜롬비아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합 상황에서 볼을 따내면 지체 없이 공격을 연결하였고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볼을 끊어낸 이후에 지체 없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입니다. 꽤 이른 시간에 결과물을 가져왔고 상대 키퍼의 실수도 있었지만 득점의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전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반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반전 투톱의 수비 가담이 줄어들었고 콜롬비아는 하메스가 들어와서 전반에 비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비 대형에 있었습니다. 앞에 3명은 전방의 빌드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후방 수비까지 관여하기 힘든 구조였고 콜롬비아의 측면 볼 전개는 고스란히 뒤에 3명, 특히 측면 미드필더가 뛰어다니면서 막아야 했습니다. 풀백도 올라와서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주었지만 이들이 뛰어다녀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후반전 점유율을 콜롬비아가 가져간 이후 콜롬비아의 좌우 전환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의 체력 고갈은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에 벤투 감독은 적절한 대응을 해냈습니다. 바로 후반전에 측면 미드필더 2명을 바꿔준 것입니다. 측면의 수비 기동력을 보완해주기 위한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교체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후반전에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한 것은 살짝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방으로 볼 투입이 되었을 때 바로 뺏기는 장면들이 많았고
투톱의 수비 가담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빨리 빼주었어야 했다고 보여집니다. 황의조를 빼준 것은 좋았으나 그것이 중앙 수비수를 늘리는 교체였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후반전 우리의 문제점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저지하지 못하는 게 제일 컸고 단순히 중앙 수비수를 늘려 헤딩 경합에서 이겨야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전 막판에 조현우의 선방쇼가 벌어진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박스 안의 숫자를 늘린 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에서 하메스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4명은 중앙의 하메스를 막으랴 측면 수비도 커버하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중앙 수비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앞에 숫자를 늘려주어 1차 수비를 더 강화하여 하메스의 빌드업이나 크로스를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압박은 후반전 이른 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했고 콜롬비아가 쉽게 탈압박을 해내고 올라왔습니다. 후반전 들어온 하메스는 중앙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투톱이 지쳐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은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비 숫자를 늘렸는데도 측면에 대한 커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차적인 원인 해결에는 실패한 선수 교체였습니다.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데 측면 숫자 싸움에서도 지고 이후 박스 안에서 헤딩 경합에도 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비판받아야 하고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현우의 선방쇼가 나온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강팀을 만났을 때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즉 언더독 스탠스를 가져갈 때 어떤 식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득점을 만들어낸 확실한 컨셉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후반전 측면 미드필더 교체도 적절했습니다. 다만 후반전 막판 보여준 선수 교체 이후 전술 변화는 너무나도 단순한 대응이었고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